부천시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국제 콘퍼런스를 여는 등 활동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습지원 훼손 논란부터 에코센터 폐쇄까지 김포 야생조류 생태공원의 관리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학교 기본 운영비 자율 편성제 도입 등 경기도 교육청이 올해 다양한 시도를 펼쳤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경기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에 혼자 있었던 여성은 안타깝게도 미처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야생 철새들의 쉼터로 조성된 김포 야생조류 생태공원. 하지만 최근 김포시가 공원 안에 도시 생태숲을 조성하면서 습지원 훼손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여기에 습지원 옆에 있는 에코센터는 시설 결함으로 폐쇄까지 됐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포 야생조류 생태공원의 운영관리 문제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목적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 야생조류 생태공원 습지원 훼손 논란에 대해 김포시는 시각의 차이를 언급했습니다. 헬로티비에서 방송하신 거, CJ 헬로티비 방송하신 거 내용 조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그 습지원 조성에 있어서 저희들은 그 다양성을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약간 이제 시각의 차가 있었지 않나. 야생 철새들이 쉬어가는 습지원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게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습지원에 대해서 철새 등 조류서식지 복원을 위해서 정말 간섭이 최소화돼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새들이 오지 않고 있고 훼손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 그러면 당연히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삼죠. 김포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그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그늘이 없다고 굉장히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그 습지원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물이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육지화로 돼 있는 이제 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나무를 지금 육지화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이제 나무를 심었고요. 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심의나 자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는 일부 의견 수렴 과정은 있었지만 시점이나 방법에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잖아요. 영역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위원회에다가 이런 결과가 나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한다. 그 과정을 이렇게 적법하게 절차를 지켰다면 오늘날에 이런 언론에서 이런 문제들이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위원장님 종합식생 부상안이 한 9월 달쯤에 완료가 됐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9월 달 이후에 이게 좀 서로 약간 시점이 조금 좀 부족했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습지원 훼손 논란에 앞서 시설 결함으로 문을 닫았던 야생조류 생태공원의 에코센터는 내년에 다시 문을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병원마다 다양한 진료 방법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도 마치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통역이나 국적 맞춤 서비스 등을 더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할 텐데요. 부천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표로 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해외 의료 관계자 100여 명과 함께하는 국제 의료 콘퍼런스가 부천에서 열렸습니다. 잘 갖춰진 중증 환자 진료 시스템으로 외국인 환자를 부천 지역 병원에 오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외국인 환자 12,000여 명이 부천을 방문했고 앞으로 이런 컨퍼런스나 의료 관광 설명회, 홍보 등을 통해서 부천시 의료 관광의 효율성과 우수성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러시아 등 해외 의료 산업을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국가별 특징을 파악해 중대한 병으로 병원을 찾은 외국인이 얼마나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의 한 병원은 지난 2009년부터 통역 등 외국인 환자 진료 시스템을 운영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환자 진료까지 폭을 넓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미국으로 갈 것이냐, 중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CIS와 러시아로 갈 것이냐 이렇게 방향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저희는 CIS 러시아로 가자. 부천시는 내년까지 외국인 환자 5,000명을 지역으로 끌어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의료 관광이 앞으로 또 하나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환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21일 오후 7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안타깝게도 아파트 안에 있던 22살 김모 씨가 숨졌는데요. 화재 당시 김 씨는 집안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의 온풍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운전을 한 혐의로 인천 지역 소방공무원 3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3시 27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포 한강시내폴리스 토지주 일부가 시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포 한강시내폴리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22일부터 한 달 동안 경기도청 앞에서 한강시내폴리스 사업 반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이들은 경기도에 한강시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해제를 요청하고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에 부적정한 행정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김포 한강시내폴리스 사업은 최근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 절차를 두고 토지주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보상협의회 구성 등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민선 4기 시작과 함께 경기교육혁신 3.0을 통해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학교 기본 운영비 자율 편성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교육의 현재와 미래, 이재정 교육감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제까지는 혁신교육을 학교 안에서만 해왔다면 이제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교육을 해왔다면 이제 혁신교육 3.0에서는 이 마을까지 지역사회까지 함께 혁신교육을 논의하고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그런 혁신교육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계획으로 혁신교육 3.0은 31개 시군에 혁신교육 포럼을 각 지역마다 구성을 합니다.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한 50명에서 150명까지 학교의 구성원과 지역사회 전문가 또 지역의 행정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여러 행정가들이 다 참여해서 지역에 맞는 그런 혁신교육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학교가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드리는 거죠. 학교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것이 충분히 그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관점. 또 하나는 이게 또 잘못하면 교장 중심으로 그냥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학교 자체가 아니라 교장 자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우려를 해주시는 분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시행해 보니까 뭐 그런 우려는 우려고요. 실제 학교 안에서 잘 토의도 하고 논의를 해서 우선 원년이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몇 가지 시민들이 생각하는 또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불확실성이 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투명하지 않은 점도 있지 않느냐. 너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점도 있었고 또 하나는 비교과의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수상 실적이라든가 뭐 개인적으로 한 어떤 경험이라든가 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평가가 되기에 적절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문제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공정하게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저는 뭐 이 정시를 좀 확대하느냐 수시를 축소하느냐 하는 문제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만 이 학교의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 내용들을 어떻게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하느냐는 그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그 잠재력을 키울 수 있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그야말로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저희 경기도는 이미 시범학교를 몇 학교를 우리 선정을 해서 진행해 왔고요. 이제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학생들에겐 굉장히 좋은 혜택이 돌아가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려하는 바가 여러 다양한 교과목을 학생들이 원할 때 과연 교사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학교들을 이렇게 묶어서 교사들을 좀 충분히 교사를 하나의 풀로 활용하게 되면 아마 학생들의 그 여망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고 통합 평의 미래학교 그리고 그런 미래학교는 학교 공간도 지금 학급별 이 교실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미래학교는 학습 중심의 교실로 새로운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운동장에는 뭐 나무도 좀 심고 공원처럼 만들고 아이들이 같이 공동체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학교 내에 만들어서 그야말로 교육 공동체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 그러면 이것이 미래학교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런 구체적인 안이 하나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사나 공사공단에서 장애인 채용과 직무훈련 등을 하기로 한 건데요. 앞으로 민간 기업으로까지 활성화될지 주목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도입된 장애인 고용 의무제.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는 6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경증 장애인에 비해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고 소득 수준도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소득 수준이 70%에 불과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인천시, 시사나 13개 공공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적극 협력하기 위해서입니다. 13개 공사공단은 3.18%에서 3.38% 장애인 고용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꺾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과 인천시 산하기관은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정보 공유와 서비스 지원, 발달 장애인 등을 위한 적합 직무 발굴, 직업훈련 실시도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은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확대에 지금 역점을 쏟아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협약식을 계기로 해서 다른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더 나아가서 민간 기업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확대될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면서 인천시는 내년에 119억 4,200만 원을 지원해 장애인 공공 일자리 778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시는 또한 장애인 단체와 협업해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히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2019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심포지엄이 진행됐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아태 지역과 공공행정 발전 경험 공유를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공공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 가속화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신한결 기자입니다.
인천시와 UN,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UN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심포지엄이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심포지엄은 공공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 가속화를 주제로 오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공공행정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학술 토론회로 2017년부터 매년 인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속 가능 개발 목표는 유엔과 국가 차원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올해는 학자와 민간기구 대표 등 아태 지역 64개국 230명이 참석해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위한 효과적인 공공제도와 디지털 정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지속가능 개발 목표란 국제사회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하종식과 환경보호, 양성평등과 국가 간의 불평등 감소 등을 담고 있습니다. The regional symposium has become an important platform for member states to take knowledge, to share knowledge about bridging capacity gaps and adopting innovative practices. 이번 행사에는 특히 청년들의 참여를 위한 청년 포럼도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개회식에 참석한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도 인류의 발전을 위한 세계 청년들의 참여를 격려했습니다. To enhance transformation, innovation, and inclusion in your own countries to accelerate achievement of the SDGs with your continued active leadership and engagement. 매년 지속 가능한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모여 고민의 시간을 갖는 UN 아태 지역 심포지엄. 발전된 미래를 위한 아태 지역 시민들의 협력이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부천시의회가 다음 달 12일까지 제239회 제2차 정례회를 이어갑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진행하는 한편 의원 발의 3건, 시장 제출 28건 등 안건 심사를 합니다. 또 오는 29일에는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주거 안정을 위해 4만 1,0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산역 경기행복주택 입주식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를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밝히고 임기 내에 자체 예산으로 4만 1,0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며 영세 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가장 좋은 위치에 지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평구가 반려동물 교양 강좌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반려동물 교양 강좌는 반려동물의 음식과 질병의 원인 등 모두 4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강좌는 오는 12월 12일과 19일 이틀간 부평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인천 지역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들은 입학식에서 책꾸러미를 선물받게 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22일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책꾸러미를 선물하는 일명 책날개 입학식을 통해 책 읽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각 학교 자율로 입학식에서 교장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거나 그림책을 활용한 공연 등 책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수상레저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총 4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구명조끼 등 안전물품 미비치 13건, 소화기 부적합 등 안전관리 소홀 12건, 구명조끼 미착용 4건 등 총 42건입니다. 적발된 수상레저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말과 휴일 내내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요일엔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